현장에는 그 병원 복도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그 CCTV 속에는 임 교수가 도망가던 중에 수차례 멈춰서서 뒤돌아서 간호사들을 대피하라고 챙겼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CCTV에 담긴 임 교수의 마지막 모습 함께 보시죠. 피의자가 상담 중 진료실 문을 잠갔고 임 교수는 상담실 내부 문을 통해 옆 진료실로 대피하고 복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 교수가 진료실 앞에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고함을 했는데 CCTV에 담긴 장면, 아직 병원 측에서 유가족 측에서 CCTV 공개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지 않으셔서 저희들도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CCTV 안에는 이 임세원 교수가 도망치다가 멈춰서서 돌아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 대목이 가장 좀 안타까운데, 나랑 일했던, 내가 데리고 있었던 간호사들이 제대로 잘 도망쳤나? 대피했나? 어디 다치지는 않았나? 도망치다 멈춰서 돌아보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겁니다. 간호사가 안전하게 도망치는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 살해범이 쫓아오자 다시 도망을 쳤는데 결국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잡혀서 흉기로 끔찍한 일을 당한 그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임세원 교수님의 동생분을 저희들이 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CCTV에 대한 장면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의 동생 임세희 씨입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말 하겠죠. 오빠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오빠가 두 번이냐 뒤돌아보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도망쳐 한 번은 또 가다가 뒤돌아봐서 112에 신고해라고 외치던 그 영상을 평생 기억할 것 같다. 사실은 박수윤 차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임소원 교수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CCTV 속에 담긴 그 모습, 뒤를 두 번이나 돌아보던 그 모습.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원래 진료실에서 이제 옆 진료실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 있죠. 그 문을 통해서 피해서 복도 쪽으로 나갔는데 본인이 피하기도 굉장히 바빴을 텐데 앞에 있는 간호사에게 도망쳐라고 소리를 치고 자신은 반대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거기서 갑자기 멈칫하면서 뒤로 돌아보는 장면이 두 번이나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간호사가 제대로 도망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의자가 다가오니까 다시 도망을 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좀 잔인한 장면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가족들이나 뭐 경찰 쪽에서는 이 영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습을 전해 듣는 그 취재진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당연히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서 빨리 좀 도망을 치지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유족들도 역시 그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을 챙기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족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듣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통해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런 환자들이 이 사회에서 오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오빠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료 의사들 역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임 교수의 뜻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그분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세원 교수, 그러니까 오빠가 어떤 생전의 분이었는지 임세원 교수의 여동생은 이렇게 오빠를 추억했습니다. 오빠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다. 임세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진의 안전과 정신적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치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는 어떤 분이었냐? 라고 물어보자. 오빠는 효자였다.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도 2주에 한 번씩은 꼭 부모님과 식사를 했다. 저는 따라가지도 못할 그런 효자였고 특히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다라고 오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기정 의원이 사실은 이 임세원 교수랑도 또 인연이 있잖아요. 임세원 교수하고 직접 인연이 있지 않고요. 저도 이제 조금 이후에 이 방송 끝나면 빈소에 가야 되는데
임세훈 교수하고 직접 인연이 있지 않고 임세훈 교수의 그러니까 처남이 저의 아주 가까운 후배여서 갑자기 저도 이제 지난 연말 연초에 소식을 듣고 참 매우 우울한 연말 연초였습니다. 그 당일에도 환자 진료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5시로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사전 접수도 없이 불쑥 접수에 찾아와서 이제 진료 행위 도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이 임세훈 교수는 그 어떤 형식과 절차 이런 것보다도 환자에 대한 어떤 배려, 따뜻함 이런 것이 먼저였던 것 같고 도망 나온 순간에도 그렇고 동료 교수들의 얘기 모두 증언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임 교수가 이제 고향은 충청도고 그 부인의 고향은 우리 광주인데요. 나주인데 이 캠퍼스 커플이란 거 아닙니까? 대학 때 만난 커플이고 그래서 상당히 의좋게 지냈는데 이런 아픔을 당해서 매우 애통하다 그래야 될까 참 비참한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안전한 의사를 위한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완전한 환자 치료를 위한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이 두 가지 다 사실 입법 과제이고 국회에서 있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사실은 좀 예고된 사고라는 게 뭐냐면 3년 동안 의료사고 접수된 게 600건, 800건, 작년에는 1000여 건으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응급실에서만 이런 사고가 있는지를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그냥 일반 환자들하고도 일반 병실에서도 굉장히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병원 가기 두렵다라는 얘기를 의료진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환자분들도 똑같은 심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이제 안타까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방적인 걸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가까운 예를 하나 들면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공익방송의 종류에 이 의료진들에게 폭력하거나 폭행하는 것을 의료진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나머지 환자에 대한 폭력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공익방송으로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들어갈 때 보안 검색대를 들어가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예.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임세훈 교수를 추모하는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아마 같은 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공인이 된 임세훈 교수의 명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